원자력 이용 개발에 있어 핵비 확산의 역할과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금 배 박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력은 19세기 말 렌트겐의 엑스레이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라듐 발견, 상대성 이론 등장 등을 통하여 실용화되기 시작합니다. 1945년 미국에 의해 핵무기가 개발되고 사용되며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되는 등 군사적으로 먼저 이용되고 그 후 1956년에 가서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됩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은 그 이용이 군사적으로 먼저 사용된 원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이용 개발 추진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수급과 경제성, 국내 산업 파급 효과와 기술 능력 등의 기술 경제적 환경, 국민에 의해 부지 확보 및 안정과 환경 영향 등의 국내 사회적 환경, 그리고 국제핵 비확산 체제, 남북한 관계 등의 국제 정치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국제 정치적 환경을 위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적 환경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핵 비확산 체제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의 구성은 원자력 협정에 따른 사전 동의권과 타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 핵비 확산 대외 정책으로 국제 핵비 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핵 공급국과 원자력의 평화 이용 준수 의무와 IAEA 안전 조치, 핵물질 방호 조치 등 필요한 사전 동의 절차 준수 등의 의무를 가진 핵물질 수령국, 그리고 이들 나라 사이에서 기술, 물질의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협력 상대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이용 개발과 핵비 확산 사이에는 묘한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핵비 확산을 이유로 평화 목적의 원자력 개발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통제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국제핵 비확산 체제는 미국 주도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자력 활동 갈등 사례를 보자면 우리나라 핵개발 추진하다 내부 밀고로 적발된 대만,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일본, 그리고 현재 의심받는 이란 등이 있으며 그중 지난 60년간을 돌아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극명한 샘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핵무기의 3대 요소는 핵분열을 동시에 대량으로 일으키게 하는 기폭장치와 핵무기를 운반하는 전폭기와 미사일 등의 운반체제, 그리고 핵분열 에너지의 원천인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과 농축을 통한 고농축 우라늄의 핵분열성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앞의 두 가지 요소는 국방기술 사항이므로 여기에서는 세 번째인 핵물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연료 주기는 영어로는 뉴클리어 퓨엘 사이클이라 하는데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이중성을 보유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핵연료 주기는 우라늄 광산에서 캔 원광을 정령과 변환을 거쳐 농축한 다음 성형 가공을 거쳐 핵연료로 제작하여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후 사용 후 핵연료로 저장하든지 재처리를 통하여 다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군사적 전략적 이용 분야에서는 농축 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재처리 후 플루토늄이 바로 핵무기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축과 재처리는 국제적 민감 분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급 핵물질 취득 경로를 살펴보자면 주로 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플루토늄 생산 전용로를 이용하려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또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로를 이용하여 재처리나 농축을 통하는 방법이 있겠고 불량국가나 테러단체 등이 핵물질의 불법 거래나 절도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핵비 확산 개념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핵 확산은 핵무기 보유국 수가 늘어나는 수평적 확산과 핵무기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수직적 확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든 규정,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핵 확산의 개념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이며 군축이나 반확산, 핵안보 등과는 차별이 있고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개발은 인정하는 기득권을 가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은 공식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핵 비확산 체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NPT, IAEA 등 전 지구적 다자간 체제, 아프리카 비핵지대, 중남미 비핵지대,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등 리주노 체제, 원자력 협력 협정 등을 통한 양국 간 체제, 그리고 미국의 핵비 확산법 같은 독자 체제가 있겠습니다. 전 지구적 다자간 체제는 핵비 확산 조약 NPT가 근간이 되는데 크게 수평적 확산 방지와 수직적 확산 방지의 수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부과되는 수평적 확산 방지의 수단으로는 IAEA를 통한 일명 핵사찰로 불리우는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국 그룹을 통한 수출 통제, 그리고 핵물질 방호 협약 등을 통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수단이 있겠고, 핵무기 보유국에게 부과되는 수직적 확산 방지 수단으로는 핵무기 보유국들에 부과되는 전면 핵실험 금지 조약과 무기용 핵물질 생산 금지 조약 등이 있겠습니다. 핵비확산 조약 NPT는 전 지구적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으로 1968년 7월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1970년 3월 발효한 국제조약입니다. 조약 발효 후 25년 후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한 결정으로 1995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1967년 1월 1일 이전의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만 공식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불공정 조약이 고착화되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NPT 조약은 주 내용이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평적 확산 방지를 위한 IAEA를 통한 안전조치 및 수출 통제를 다루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 증진과 핵군축 및 비핵지대 지지 등을 명시했으며 조약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2021년 4월 기준 조약 당사국은 191개국인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가입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및 북한 4개국뿐입니다. 그중 북한은 원래 가입했다가 IAEA 사찰을 거부하는 등과 함께 1993년 3월 탈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7년에 서명하고 75년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에서 아덤스 포 피스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주창을 계기로 타국과의 교역 시 핵물질 및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비 확산을 위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자력 국제교역에 있어 핵비 확산을 위한 양자간 체제로서 수령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무 사전 동의권, 반환 청구권 등 공급국의 권리 및 협력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비 확산의 수단은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및 수출 통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자력 국제기구인 IAEA 안전조치가 대표적 예입니다. 그리고 핵물질의 도난이나 분실, 시설 파괴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 목적으로 물리적 방호가 있고 핵개발 전용 가능 품목의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이나 물질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핵비 확산의 수단은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및 수출 통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자력 국제기구인 IAEA 안전조치가 대표적 예입니다. 그리고 핵물질의 도난이나 분실, 시설 파괴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 목적으로 물리적 방호가 있고 핵개발 전용 가능 품목의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이나 물질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국제원자력 활동 및 외교의 중추적 기구로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 및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IAEA의 구성은 최고 정책결정기구이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와 3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부, 안전조치부 등 관장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4월 현재 173개 회원국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1957년 8월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IAEA 안전조치의 목적은 평화적 원자력 활동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또는 여타 핵폭발 장치를 위해 핵물질을 전용하는 것을 적시에 적발하는 것과 조기 탐지를 통해 전용 위험을 저지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서 안전조치의 구성요소는 핵물질의 개량과 핵물질의 봉인, 시설의 경납 및 감시, 그리고 사찰관들에 의한 사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찰 형태는 일반 사찰, 수시 사찰, 특별 사찰 등이 있으며 IAEA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및 IAEA 모든 회원국의 보고와 함께 기술협력 지원 중지 및 IAEA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및 권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로서는 프로그램 93+2라고 불리우는 체제로서 이라크 및 북한의 비밀 핵개발 활동을 기화로 93년부터 논에 착수하여 2년의 논의 끝에 미신고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탐지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97년에 안전조치협정의 모델 추가의정서가 IAEA 내부 규정으로 채택되었는데 주 내용은 한 국가 내에서 IAEA가 정보 및 위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적 도구로서 확대 신고, 추가 접근, 폭넓은 환경시료 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2021년 4월 현재 150개국이 서명하고
136개국과 유럽 원자력 공동체에서 발효 중이며 우리나라는 99년에 서명, 04년 발효하였습니다. 안전조치의 우리나라 국가검사 이행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축이 되는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국가검사를 위임하면 통제기술원이 원자력 관련 기관, 학교, 산업체를 IAEA와 협력을 통하든지 또는 각자 검사를 수행하고 보고체계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출 통제는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및 기술 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91년 구소련의 와해로 냉전 종식 이후 94년 대공산권 수출 통제 체제인 COCOM이 해체되면서 지역 분쟁 및 테러 방지 목적으로 바세나르 체제로 다시 출범하게 됩니다. 확산 우려국이 대량 살상무기 제조 및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자력의 경우 전용 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통제하며 90년대 들어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통제 품목 이외의 일반 품목도 목적에 따라 수출 통제가 확대되었고 다자간 체제가 확립되면서 각국 정부가 국내법의 이를 반영하여 수출 통제 체제를 확립 및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안위와 산업부가 각각 전략기술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NPT에 따라 NPT 가입국만을 대상으로 1974년 쟁거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인도 핵실험을 계기로 1978년 원자력 공급국 그룹을 설립하고 원자력 공급국들은 수출 통제 규범을 확립하여 수출 통제 지침을 확립하고 각국 국내법의 이를 반영하여 핵 확산을 방지하고 수출 조건으로 평화적 이용 보증, 전면 안전 조치, 물리적 방호 등을 요구하며 원자력 전용 품목뿐만 아니라 이중 사용 품목, 기술도 통제하게 됩니다.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NSG는 원자력 수출 통제 체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공식적인 국제조약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2021년 4월 기준 참여국은 48개국입니다. 국내 원자력 수출 통제 이행 체계를 살펴보면 원자력 관련 기관, 산업체, 대학 등이 전략기술 또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원안위는 원자력통제기술원에 기술사항 검토를 요청하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며 산업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를 이룬 후 관세청 등의 허가 정보를 제공하여 통관 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기관과 산업체의 수출 허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위험 요인으로는 핵무기의 도난과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핵물질의 취득, 사보타지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악의적인 행위, 원자력 시설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전자적 침해 행위로 사이버 침투 또는 해킹,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덜티밤과 같은 방사능 피해를 만들기 위한 방사성 물질의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물리적 방호 실패는 국경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제적 우려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을 저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핵물질 방호 협약은 IAEA 권고를 바탕으로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조치의 실현을 위해 1979년 10월 협약문을 채택하고 1987년 2월 발효되었는데 2021년 4월 현재 당사국은 162개국과 유럽 원자력 공동체이며 우리나라는 1981년 12월 서명하고 1982년 4월 비준하였습니다. 2005년 7월 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가 간 운반 중인 핵물질에서 국내 소재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여 2016년 5월 8일 발효하였고 2021년 4월 현재 125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국제 핵비 확산 체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위해서라도 국제 핵비 확산 및 핵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며 국가의 핵비 확산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자력 이용 개발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는 부단한 노력으로 핵비 확산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원전 및 연구로 수출, 기술 이전에 따른 수출 통제 등에 대하여 원자력 공급국,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핵비 확산 및 핵안보 관련 업무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업무라는 인식을 뚜렷이하면서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즉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